이제 데이터 프레임하고 외부 파일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확인해 볼 거고요. CSV 샘플 파일에는 이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CSV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고 저걸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파일 경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 파일이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이 잘 경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작업 중인 파일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 폴더 아래에 뭐다 이렇게 쓴 거고 경로가 다르면 그 파일의 경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 판다스에 read csv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함수예요. 그리고 얘가 반환해 주는 게 CSV 파일을 읽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엑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부터 생성해내는 작업 자주 하실 거고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 요게 행의 제목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다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CSV 파일이 꼭 여기에 제목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CSV 파일은 그냥 값과 값이 콤마로 구분된 형태로 저장된 파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다. 이렇게 취급하고 싶으면 CSV 파일을 읽어 드릴 때 헤더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 헤더가 아니고 이거 원래 값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첫 번째 행에 들어있던 값들이 데이터 위치로 들어오게 되고요. 인덱스는 그냥 숫자 인덱스로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CSV 파일이 있는데 그 CSV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가 첫 번째 행에는 제목이 들어있어서 그걸 인덱스로 써먹으면 되겠다 하시면 이런 옵션 필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행도 그냥 다 값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다 값이다. 그냥 죄다 값밖에 없다. 그러면 헤더 부분을 읽어드리지 마라. 헤더 부분 없어. 이거 다 데이터야. 라고 해야 첫 번째 행도 데이터 취급이 된다는 거.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인덱스 언더바 컬 기본 컬럼 인덱스. 인덱스로 사용될 컬럼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인덱스가 잡힌 거예요. 요거 0, 1, 2로 기본 잡힌 건데 요거를 따로 지정하고 싶으면 인덱스 컬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C0를 인덱스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C0 부분이 인덱스가 됩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원래 만들어지는 인덱스가 0, 1, 2인데 C0에 있는 값이 하필이면 또 0, 1, 2여서 그냥 이 이름만 갖다 붙이고 0, 1, 2 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안 쓴 겁니다. 이걸 안 쓰고 C0가 인덱스가 된 거예요. 여기 숫자가 10, 11, 12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걸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10, 11, 12가 인덱스일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지정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거. 남북한 발전 전력량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들어있는 파일이 있고요. 남한과 북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있고요. 북한 쪽 같은 경우는 수력, 화력, 원자력 이렇게 두 개 보이네요. 그래서 90년대 합계 이만큼의 발전 전력량이 있었고 북한은 277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에서 1100, 1300, 1400, 1600, 1800 합계가 계속 올라가죠. 2016년까지 조사가 되어 있네요. 5400까지 계속 올라갔죠. 반면에 북한은 200대 더 떨어지기도 했네요. 요 정도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전력량이 있어요. 요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려 보자. 그런 얘기고요. 자, 똑같아요. 파일 네임 하나 이렇게 지정을 했고 엑셀에 있는 엑셀 파일의 내용을 불러드리겠다. 아까 CSV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read CSV였죠. pd.read하고 탭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립보드에서 읽어드리겠다. CSV에서 읽어드리겠다. 엑셀에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HTML, JSON, ORC, 피클, 사스, SQL 쿼리, 테이블, XML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뭔지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판다스에서 불러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린 리드 엑셀이죠. 리드 엑셀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전달하는 건 파일 네임이에요. 이 파일을 읽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또 한번 pd.read excel 파일 네임이야 라고 하고 여기다가 헤더는 none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저 차이가 뭐가 있을까? 요거 실행을 해갖고 df1의 내용을 출력해 보면 자, 헤더가 0이에요. 이게 디폴트입니다. 헤더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오나? 전력량, 발전 전력별, 연도별 쭉 나오고 있고 첫 번째 행이 인덱스로 됐네요. 컬럼의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네. 자, 헤더가 none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df2를 한번 출력해 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행에 들어간 값이 이거잖아. 그죠? 저 헤더 값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엔진. 자, 요 엔진 부분은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는 내부에서 최적화된 그 엑셀 파일을 해석하는 도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라고 하는 건 엑셀 파일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녀석일 거예요.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엑셀 파일을 처리하는 규칙이 조금씩 내부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정하지 않았고 서포트, XLS, 그다음에 XLSX, XLSM 뭐 이런 확장자들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 쓰고 사용을 해도 지금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이런 옵션으로 헤더를 부를지 말지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제이슨 파일이에요. 제이슨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이슨은 이렇게 생겼죠.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한 덩어리의 문자열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키값, 땡땡, 그 다음 밸류가 들어가는데 그 밸류가 또 이렇게 중괄호로 묶일 수도 있는 거고 배열일 경우에는 대괄호로 묶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문법, 딕셔너리 표현하는 문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버로 주고받고 할 때 뭐 비동기 통신 많이 들어보셨죠? AJAX. 요런 걸 할 때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마우스로 뭘 클릭하게 되면 그때 브라우저 뒤에서 동작하는 게 이제 비동기 통신인데 그때 서버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이런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서버에서 응답을 줄 때도 이런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을 주어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어딘가에 딱 꽂아서 표현되게끔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 주고받을 때.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제이슨 파일을 이름을 잡아주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read로 시작하면 되죠. read JSON에다가 파일 네임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이슨은 딱히 뭐 옵션 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로 만들어지는 거라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보면 네임에 판다스 땡땡 넘파이 땡땡 매플롯립 땡땡 하고 값들이 비어 있네. 그래서 이거 지금 첫 번째 게 보니까 네임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판다스 넘파이 매플롯립 그다음 빈 칸이네요. 2열, 2열 여기도 판다스 넘파이 매플롯립이라고 써 있는데 요것들이 여기 들어왔네. 이거 지금 시리즈처럼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판다스 넘파이 매플롯립, 판다스 넘파이 맷, 판다스 넘파이 맷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싹 겹쳐지면서 요 앞에 이름들 하나로 딱 묶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이름들 네임, 이얼, 디벨로퍼, 오픈소스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값들이 비어 있으니까 비어서 나왔고 2008, 2006, 2003 이렇게 한 행, 아니 한 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확인하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인덱스가 요거죠.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롯립.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불러들이는 연습을 간단하게 한 거고, 이제 반대로요. 데이터 프레임 내용을 CSV 파일로 저장도 해봅니다. 자, 이거 보면 아까 제이슨 내용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파이썬 딕셔너리로 표현한 거고요. 네임, 파이썬, 자바, C++ 해놓고 이름들이 있고 학점이 막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요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인덱스는 name이라고 지정을 했고,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예상한 대로 나왔죠.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해 보자, 실제로. 자,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점 찍고 read CSV는 읽어 드리는 거였고, 그건 또 판다스에 있는 함수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을 파일로 내보낼 거거든.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이거 영어로 써볼래요? 데이터 프레임 CSV 파일로 영어로 써봐요. to CSV,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to CSV, to CSV 이것만 써버리면 어디다 저장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해 라고 했는데 뭐 어디다 저장하라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샘플.csv라고 이렇게 문자열로 전달해 줍니다. 앞에 점 슬래시를 붙이던 안 붙이던 어차피 자기 현재 위치입니다. 이 파일이 동작하고 있는 그 위치, 상대 경로 기준이니까. 해서 내보내 봅니다. 자, 내보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장은 잘 된 것 같아요. name python java C++ name python java C++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음 띡만 물음 A 물음 댕립 뭐 뺨혁 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딱 읽으면 뭐라고 읽혀요? 홍길동이잖아. 이순신 요 강감찬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인코딩 방식이 안 맞아서 한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값은 제대로 나간 겁니다. 얘를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어차피 CSV 파일이기 때문에 콤마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값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지금 이 인코딩 방식이 안 맞아서 얘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으면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인코딩이 필요한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한글이 대부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보낼 건데 거기에 옵션으로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utf8 sig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엑셀로 열어보시면 그러면 값이 잘 들어있죠. 원래도 잘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값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인코딩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하시고요. 이번에는 엑셀로 저장하자. 느낌 오죠? 데이터 프레임을 to 엑셀로 거기에 파일 이름을 확장자까지 써서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로 저장이 됐네요. CSV랑 달라요. 이건 진짜 엑셀 파일입니다. CSV는 콤마로 값들이 구분되어 있고 엑셀 파일은 편집 자체를 메모장으로 열어봐야 이렇게 나와요. 메모장으로 연 거거든요. 이건 지금 누가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엑셀에 해당하는 형식을 이해하는 애들만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그냥 텍스트인 줄 알고 열어보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엑셀 파일이 된 거예요. 모양도 좀 이쁘죠?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이렇게 진하게 표시도 해주고.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마지막 이제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 보자. 똑같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to 제이슨으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백슬래시 u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한글이 하나도 안 보이죠? 백슬래시 u는 유니코드라는 의미고요. 요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유니코드 값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유니코드 값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상한 거 아니에요. 표현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유니코드 값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걔를 불러와 보고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 보고 있어요.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유니코드가 다 한글로 보여진다. 값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유니코드로 표현된 글자 하나가 이 홍 같은 글자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형태의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내고 할 수 있겠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맨 뒤에는 데이터 프레임 여러 개를 한 덩어리로 저장해 보자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1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데이터 2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set index, 네임을 인덱스로 하겠다. 그래서 먼저 얘부터 실행하고 데이터 프레임 1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엑셀에 시트 있죠, 시트. 엑셀에다가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시트에다 저장을 따로따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럴 일이 여러분 입장에서 많진 않겠지만 그냥 파일을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엑셀로 저장하는 객체를 생성해라. 라이터. 자, 판다스에 점 찍고 대문자 E 하고 탭 눌러보세요. 엑셀 라이터라는 애가 있어요. 엑셀 라이터.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엑셀에 쓰는 놈.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놈한테 파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엑셀라이터 XLSX 여기다 저장해라고 하는 라이터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빨대를 꽂아서 쓰는 거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다 어떻게 저장하자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to 엑셀로 저장할 거고 이때 아까는 파일을 직접 줬지만 이제 그 파일을 갖고 있는 라이터라는 애를 이용할 거예요. 야, 라이터가 있어. 걔를 통해서 저장하면 돼. 그리고 그대로 저장하셔도 되지만 지금 두 녀석의 데이터 프레임 하나하나를 각각의 시트로 따로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트 이름을 옵션으로 추가해 줍니다. 다른 옵션이 더 궁금하다면 도움말을 보셔야겠죠. 도움말에 기본적인 사용법들이 막 보여지니까 대충 이런 거겠다 하고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트 이름을 시트 1로 해서 저장을 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 2에서 to 엑셀 라이터를 통해서 저장할 건데 얘는 시트 2라고 저장할 거다 라고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써 해주시면 됩니다. 요 세이브를 해야 애들이 쫘라락 들어가고 정리가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서 실행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엑셀 파일이 잘 만들어졌을 거고요. 요 만들어진 엑셀 파일에 아래 시트를 보시면 시트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1번 시트에는 데이터 프레임 1번에 있던 게 출력이 됐고 2번 시트에는 데이터 프레임 2번에 있던 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에 데이터를 넣고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개념을 한번 훑어본 거예요. 이제 유용하게 써먹으셔야 되니까 소개 좀 해드린 거니까요. 한 번씩 더 테스트 해보시면서 값도 바꿔보시고 연습하시길 추천합니다.